안 떨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지금 때 되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이제. 자, 10번부터 봅시다. 봉투 2네. 나도 프린트 나왔는데 잠깐만. 자, 기납 특정이고 지금 K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상태에서 자, 수열 AN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초항이 지금 0보다는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 범위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을 찾는데 자, 이전항에 K배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K배해서 다시 2분의 3K까지 더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때는 AN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전항이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아래쪽 규칙에 따라서 자, 정리를 해 나가라. 자, 이때 n3 이상의 모든 자연수인에 대해서 자, AM이 그대로 AM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초항 A1의 합이 7분의 53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 자, 먼저 진행되는 수열의 구조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K 값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값의 범위인 거고 자, 그때 먼저 첫 번째는 그 이전항 AN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태일 때는 자, K배를 곱하면서 다음 항을 만든다 이런 생각인데 K가 지금 어쨌건 간에 1보다는 큰 값이니까 곱하면 그 다음의 항은 분명히 AN보다는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죠? 이러할 때. 자, 그러면 1과 3 사이에 특정 배수 K배를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이제 AN 플러스 1은 1보다 클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을까? 작을 수도 있는 상태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도 있지만 자, 아래쪽의 조건에 의해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배 되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수열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일단 이런 느낌의 진행이 일어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자, 3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 다음 항들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얘 조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야, K배를 하는데도 수열의 항이 계속해서 같아진다고? K배가 계속된다면 사실 말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되지. K배 하면 무조건 이전 항보다 항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까? 커지는 상태니까. 그치?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점화관계에 의해서 결국에는 일정한 항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계산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내가 K도 모르는 상태인데 마이너스 2분의 K하고 또 2분의 3K 더하기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자, 마이너스 2분의 K대로 묶어내고 나면 자, AN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자, 마이너스 2분의 K배 묶고 나오면 여기 위에 빼기 3을 한다는 뜻이야. 그럼 사실 얘는 이런 얘기네. 이전항에다가 3을 뺀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K배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전항이랑 계속해서 관계가 똑같은 항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냥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 뭔가 K배를 곱했는데 이전이랑 똑같다? 우리가 뭘 곱해도 0이 아닌 값을 곱해도 계속 똑같은 값이 될 수 있는 거 얼마가 있을까? 1도 잠깐만 K는 1이 아니야. 0이거나 그치 0에다가 어떤 수를 계속 곱해도 얼마가 만들어질까? 0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 나갈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야 감으로 일단은 수열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죠? 뭐 K가 만약에 범위에 1이 들어갔다면 계속해서 1을 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M이랑 AM 플러스 1이 같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특정 항부터 시작해보고 얘는 M이 3 이상일 때 항상 성립돼요. 그럼 M 플러스 한 번째 항의 구조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얘가 KAM일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방금 적었듯이 마이너스 2분의 K배의 AM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 첫 번째 관계부터 해석하면 자, AM과 KM이 같을 때는 자, 넘어가면서 정리하면서 M으로 묶어내면 AM으로 묶어내면
k-1이 0이 되기 때문에 am이라는 항이 0이거나 k 값이 1이면 되는데 k는 1일 수가 없는 상태가 크죠. 자, 그래서 n번째 항이 0이면 그 다음 항에 계속해서 0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인 거야. 0이면 계속해서 k대로 곱해도 0, 0, 0, 0, 0, 0, 0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봅시다. 이 관계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들이 같다라는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자, am이랑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k 대에 am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내가 궁금한 건 어쨌든 n번째 항의 모양이야. 그지? n번째 항의 모양을 알아야 수열을 추론을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n번째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km 넘어가면서 am 플러스 2분의 k am이 자, 남는 식은 이거 두 개 곱하면서 플러스 2분의 3k가 될 거고 자, 그럼 얘를 am으로 묶어내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2분의 k가 2분의 3k가 된다는 거. 자, 정리해보면 am이라는 것은 자, 이거 나누어질 거니까 통분해서 역수 곱하면 2분의 2 플러스 k라서 자, 역수 곱하면서 2 플러스 k분의 2 곱하기 2분의 3k 쭉쭉 날라가면서 k 플러스 2분의 3k가 된 거예요. n번째 항이 이런 항의 모양이면 그 다음 항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생각인 거야. 여기까지는 알아보겠어. 자, 그래서 am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크게 두 가지가 생기는데 이 값이 지금 m이 3 이상 이후로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말인즉슨 얘가 A1, A2, A3, A4 이렇게 쭉 뻗어 나갈 때 3 이상에서부터 모듈이 성립하니까 여기부터는 다 똑같은 값이 만들어진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가장 시작할 수 있는 이 n번째 항 중에 가장 작은 값은 0인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 내가 0이 나오면 계속해서 0, 0, 0, 0, 0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an번째가 3 이상에서 k 플러스 2분의 3k가 나온다는 말은 얘도 그래도 k 플러스 2분의 3k가 계속해서 쭈룩쭈룩쭈룩 다음 항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초항을 찾기 위해서는 A3에서 A2, A1으로 넘어가는 관계가 남아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역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라는 얘기인 거. 여기까지는 알아보겠죠. 해서 변수가 좀 많아서 불편하긴 한데 아니 그냥 불편해. 이런 문제 없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찬찬해 봅시다. 당연히 A3이 0을 못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자, A3이 0을 못하면 자, A2를 찾을 때 그럼 이 점항한 게 좀 뒤집겠습니다. 자, 이 점항에다가 K배를 했던 것은 이제 얘 점항한 개를 바꾸게 되면 자, 다음 항을 찾을 때는 이 점항을 찾을 때는 K분의 1배에다가 다음 항을 곱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 자, 얘도 그럼 점항한 개 뒤바꾸면 AM 플러스 1이 자, A에다가 3을 빼고 마이너스 2분의 K배가 됐으면 다시 마이너스 2분의 K배 역수 곱하면서 AM 마이너스 3이라는 게 AM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K분의 2배를 하겠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 점항을 찾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 항에다가 마이너스 K분의 2배를 한 다음에 더하기 3을 하겠다. 이렇게 연산의 규칙을 단순화시키고 가자. 자, 그럼 0일 때 한번 볼까요? 0일 때는 A2로 갈 때 처음에는 K를 나누는 방법, 즉 K분의 1배를 곱하는 방법인데 어차피 0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의 규칙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K분의 2배 하고 나서 3 더하는 건데 그래, 0에다가 마이너스 K분의 2배를 한 다음에 3을 더해봤자 0은 아무리 못해도 0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항은 3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하고 나면 조건을 따져야 되지 그 이전 항이 이런 범위 안에 존재하는 상태인지를. 자, 지금 A2는 0부터 1 사이 범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3이라는 것도 아래쪽의 조건에서 이전 항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시키고 있으니 두 개 다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문제는 이랬어.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최소자연수 n 값이 얼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최소자연수 n 값이 3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 없어. 그냥 세 번째 항 이상부터는 일정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꼭 두 번째부터 똑같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사실. 그렇지? 그냥 세 번째 이상부터 성립만 하면 돼. 세 번째 이상부터만 성립하는 게 아닌 거니까. 자, 그래서 그들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럼 0 이전의 항들은 영상으로 뻗어나간 걸 알았고 이거 두 가지 다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뻗어나가겠죠. 자, 그럼 3으로 가보자. 자, 이제 3으로 가게 되면 여기부터 잘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K분의 3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값의 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0부터 1까지의 범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확인하러 가보자. K분의 3은 과연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의 범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 지금 나의 k 값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각적으로 때려 넣어도 되긴 하는데 자, 1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그쵸? 3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될까 안 될까? 안 돼. 3이 들어가면 최대 1을 만들 수 있긴 한데 3이 들어가는 것도 되는데 문제는 k가 3일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얘를 일단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일이 다 대입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는 k가 1보다 3 사이 범위에 있으니 자 여기는 k분의 3은 유리함수라고 볼 수 있고 이 유리함수 값의 범위가 이러한 정역에 제한된 범위에서 0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자라는 생각인 거. 알겠어요?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k분의 3 그래프를 그려본다 치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일 건데 얘가 지금 1부터 3까지 그래프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1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3에서 빵꾸가 뻥 돌리고 자 3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뭐래? 맞지? 3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1에서 빵꾸가 뻥 돌리니까 k분의 3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값의 범위에 있어. 여기까지 알아봐. 그럼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제한된 정의역에서 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모순인 거죠. 태연님.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 하던대로 하는 겁니다. 자, k가 분명 1보다 크고 3보다 작았는데 두 번째는 얘 부등식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둘 동시에 만족하는 겹치는 k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데 자, 보자. 양변에 k 곱하게 되면 얘는 여전히 0이고 k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변화에 영향력이 전혀 없는 상태죠.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여기 두 개를 보는데 k가 3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k는 3 이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이 부등식이 만들어지면 k가 3 이상이어야 되는데 k가 3보다 좀 작은 범위니까 이 또한 이렇게 해서 만족시키는 범위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맨날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겠다, 그치? 그래서 범위 잡고 해당하는 k 범위가 주어진 문제에 겹치는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걸러나가겠다 이 생각입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로 가보자. 3에다가 마이너스 k분의 2배를 하고 다시 더하기 3을 더하면 마이너스는 k분의 6 더하기 3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 값은 1보다는 현재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의 범위에 있는 k값이 존재를 해야 돼. 자, 그대로 여기 부등식 푼다라고 생각하면서 3 빼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k분의 6이랑 다시 3 빼면서 0이 만들어질 거고 양변에 k를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을 거니까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6보다는 자, 이렇게 작아야 되고 여기는 0 이하가 된다. 마찬가지로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니까 이 부등식만 풀면 되는데 이 부등식 풀어서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결론적으로 k값은 3보다 크다가 돼야 하는데 k가 3보다 큰 범위는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항 두 가지가 찾아집니다. 먼저 0과 3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계속 더하는 거지. A1의 합 중에 하나 들어간 거니까 0 플러스 3에서 7분의 53 1부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같은 일을 어디에서 하면 되냐면 이 AM n번째 항이 어디 가면 여기 K 플러스 2분의 3K 때를 정리를 해본다 라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했어? 자, 그럼 이제 여기 까다로운 것만 잘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나 더 봅시다.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k 플러스 2분의 3k가 세 번째 항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자. 자, A2로 갈 때 처음에는 어쨌든 k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 k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고 아까 하던 대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 배웠니? 그럼 양변에 또 k 플러스 2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도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반응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편이고 이렇게 k의 범위가 만들어질 거고 당연히 성립하는 부등식에 얘 확인하면 2 넘어가면서 아 k는 얘가 1 이상인 범위가 있으면 이런 값이 만들어질 수 있네. 자, 그럼 얘는 k가 1 이상인 거에서 저기 만족한 k가 존재해야 해요?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되었죠?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분의 2배를 한 다음에 3을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6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자, 이 또한 얘가 자 0보다 크고 1보다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의 범위에 있는지 확인을 하러 가자라는 생각인 거.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자. 있잖아 아까 여기 k 플러스 2분의 3k가 등장하면 그 다음 항은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k 플러스 2분의 3k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볼까? 얘를 만드는 이전 항에 A2에 분명히 얘랑 똑같은 값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해보면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3배 될 거니까 3k 플러스 6하면 지릭지릭 없어져서 어떤 항이 만들어진다? 똑같은 항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똑같은 항이 만들어졌을 때 이 범위에만 있으면 얘 이전 항에서 같은 항을 계속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범위 만족하는지 확인하러 갑시다 이제. 자, 30 빼버리면서 마이너스 2 되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6 되고 다시 0 만들어지고 k 플러스 2 곱하면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가 작은 거 마이너스 6보다 여기는 어차피 0인 거. 그럼 이 부등식만 풀면 되니까 자 넘어가면서 자리 바꾸면서 그럼 2k가 큰 겁니다. 2보다. 그럼 k가 1보다 큰 범위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얘도 되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뻗어나가는 규칙의 항의 관계는 이전 항이랑 똑같은 모양인 그냥 k 플러스 3분의 3k로 정리를 하겠다. 이 말이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A1 찾아 나갈 때 자, 여기서 뻗어나가는 건 편해. 그냥 k 플러스 2분의 3이랑 다시 k 플러스 3분의 3k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이거 두 개는 방금 확인했듯이 둘 다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초항이 이렇게 두 가지 추가되고 이제 위에 거는 세세하게 하면 되는 거. 자, 위에 거 세세하게 하러 가면 k 나누면서 k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데 이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여기 있는 수가 0부터 1까지의 범위야. 근데 k가 지금 1보다 큰 값이거든. 그치? 그럼 k분의 1을 곱하면 얘는 어쨌든 이 수를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그치? 축소하겠다는 거지. 0부터 1까지 범위에 있는 수의 양수 범위 k분의 1을 곱하면 어차피 항이 축소가 될 거니까 부호 변화도 없을 거고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굳이 풀 필요 없이 그냥 동그라미 쳐도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자, 그럼 우리가 민감하게 확인할 건 이제 밑에 아래쪽으로 뻗어나갈 때 마이너스 k분의 2배 하면서 k의 k 플러스 2분의 6에다가 3까지 더한 이 항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존재하는 k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됐지? 가자. 이제 다 했다. 자, 요거 하면 3 이제 빼면서 또다시 부등식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6으로 자, 3 빼면서 얘가 0 k 플러스 2 곱하게 되면 어차피 또 양수니까 얘는 당연히 성립할 거고 얘만 풀면 되겠다. 그죠? 자, 마이너스 2 나누면서 k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가 되고 얘는 그럼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자, 6등식 풀면 큰 근이 1이니까 1보다 크다 또는 작은 근이 마삼이니까 마삼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건데 자, 얘는 해당되는 범위에 없지만 k가 1보다 큰 범위 안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으니 안타깝게도 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까지 다 더해야 돼요. 자, 그 값이 여기에 7분의 53 된다 그러면 상수 k 값이 정해진다는 문제가 어떤 거? 이게 왜 10번에 있어? 그치? 그죠? 어쨌든 15번에 나올 법한 문제였고 해석은 이렇게 들어서 하긴 한다는 건데 쉽지는 않아. 나도 내가 멍청하게 있는 건 줄 알았어. 아니, 어려운 문제 맞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해서 필요한 거 짧게 체크를 하고 다음 11번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죠. 이해는 됐어? 네. 어떻게 접근되는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 11분도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f2가 8인 2차 함수. 일단 fx는 x제곱하고 출발하는데 f2가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내가 2차 함수의 함수값 하나만 더 있으면 fx가 결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다. 그죠? 자, 조건 하나 필요한 fx인데 자, 이제 기분이 좀 나쁜 게 그 fx와 대응된 a의 순서상의 존재가 되는 말은 뭐야? fx가 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여러 가지 fx가 생길 수 있고 나는 결정을 안 해줄 테니까 자, 밑에 조건을 보고 f와 a의 합의 자, 최대값을 한번 네가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분이 좋다 말았습니다. 자, 해서 가조건부터 gx라는 함수가 구간 나누면 정했는데 fx에서 a를 뺀 함수이거나 아니면 a-f에 2a-x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이거나 자, x는 0이야.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는 자, 이 구간의 경계 나왔고 자, 이때 첫 번째 그치 알맹이는 잘 잡혀있어요. 절대값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했어. 자, 절대값 그래프가 연속이려면 구간의 관계에서 얘가 물론 계속해서 연속인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치? 절대값이 연속일 때 gx 그래프는 x에 의해서 연속인 것도 가능하지만 불연속이 되더라도 크기는 같고 부호가 구간의 경계에서 다른 함수값이 만들어진다면 자, 이게 gx라면 이 부분이 어차피 접혀 올라가면서 이렇게 연속하게 이어 붙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겠다. 그치? 그래서 절대값 함수에 대한 실수 전체의 연속성이 나오면 그냥 두 가지가 항상 떠올라야 되는데 여기는 우극한이랑 좌극한의 함수값이 그냥 같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둘의 합이 0이 된다거나 그치? 이렇게 접근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첫 번째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맞겠구나. 0에서의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 0 집어넣으면 f0-a라는 자, 요 좌극한이랑 자, 그 다음에 우극한을 나타내는 여기에 0 집어넣은 a-f2a라는 값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해서 0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 가지 상태로 더해서 0 된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부호 바꿔서 표현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가 f0-a가 -a 플러스 f2a다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고 그렇죠? 자, 케이스 두 가지로 나뉜 상태고 자, 아래쪽 조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뭐 없네. 나 조건 fa가 a다 끝! 이게 다네요. 자, 그럼 계산하러 갈 건데 먼저 f0-a가 a-f2a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a 동량 처리하고 싶고 f-2a 넘어가면 f0과 f2a를 더한 게 2a가 된다는 조건이 하나 생기는 거고 자, 아래쪽 조건은 -a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f0가 f2a랑 똑같다라는 표현인 거네.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서 해석이 좀 더 편한 건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대칭 축을 준 거니까. 그럼 얘를 보자마자 우리 드는 생각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이 x는 a라고 주어진 거. 그런데 공교롭게 그 fa가 a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꼭지점의 y좌표도 a가 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하여 이 구조에서는 함수 fx의 식을 단순하게 계산을 하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a,a를 지나니까 얘가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하면서 자,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표준형의 이차함수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요 안에서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의 관계는 하나 더 f2가 8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f2가 8임을 적용을 시킨다는 생각. 자, 그럼 8이라는 것은 2-a 제곱이니까 자, 제곱하고 a 다음 값 되고 자, 이때 대응된 a 값 찾아보죠. -4a 플러스 a니까 -3a 플러스 4인데 8 넘어오면서 -4는 0이 되면서 a는 4인 상태이거나 -1인 상태로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자, a가 정해지고 나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 fx로 결정이 될 거니까 자, fx랑 a 순서상 두 가지 여기서 찾아질 거고 그때 f랑 a의 합을 관찰을 먼저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산수는 이제 여기서 직접 해 나가면 되고 다음 걸로 가보자. 이걸 보자.
자, 그럼 요 조건은 지금 우리가 대칭성이나 뭐 그런 게 전혀 보이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 뭐 0에서랑 2a에서랑 함수값을 더해서 뭐 2a가 된대. 그럼 얘는 뭐 쓸 수가 없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럼 쓸 수 있는 조건 그대로 다 들고 오겠습니다. fa는 a고 그리고 f는 8이라는 거. 자, 함수 fx를 우리가 구성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일단은 무지성으로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렇게 둔다 치면 미정계수가 두 개는 원래 조건이 두 개가 필요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a라는 미정계수를 하나 더 들고 왔으니 조건은 반드시 세 개가 필요한 상태가 될 거고, 그럼 세 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조건도 세 개가 다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에서 이 세 개의 식을 연립하자는 느낌이 확 든다는 얘기인 거. 그래서 무지성으로 가면 그냥 그래 풀면 돼요. 여기서 문자를 먼저 줄이기 좀 좋을 것 같아서 f가 8임을 이용하면 8은 2 집어넣으면서 4 더하기 2p 더하기 q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q라는 문자는 그냥 한 문자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 q는 자, 네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p 플러스 4가 된다.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p 플러스 4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미정계수 하나 남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fa가 a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f0랑 f2a의 합이 2a 된다는 조건식을 정리를 하면 a도 정해지고 p도 정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겠다, 그죠? 뭐 계산 한번 적어놔볼까? a 집어넣으면 a는 a제곱 더하기 ap 더하기 q, q가 지금 마이너스 2p 플러스 4라는 거. 얘 때문에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집어넣어보자. 0 집어넣으면 대신에 간단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4가 되고 2a 집어넣으면 플러스 4a 제곱 더하기 2ap 마이너스 2p 플러스 4 얘가 지금 2a 된다는 거. 여기 지금 ap를 통째로 없앨 수는 있을 것 같은데 p가 바로바로 예쁘게 없어지네. 이게 되네. 여기 2AP 있어서 마이너스 4P가 필요했는데 여기 두 개 있어서 마이너스 4P가 되네.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 연립해도 답은 나오긴 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연립해서 쭉 계산을 해버리면 돼. 그러면 이렇게 가. 이거 두 배 하면 2AP 마이너스 2P가 여기까지가 자, 네가 넘어가면서 다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이 항들은 얘 두 배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8 주고, 설마 한 펜씩만 늘려주는 거 아니지? 뭐야, 이렇게 하면 a가 0이 나오는데? 0이 나오네. a가 0일 때 최대 몇 프로다? 아 그래? 네. a가 0이 나오나 보네. 불편해.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립해도 답은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아니면 좀 생각을 한다 치면 fn은 a구나 어디 위에 점이니까 y는 x 위에 점이니까 fx에서 x를 뺀 방정식의 해가 하나가 x-a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x-a 곱하기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식은 x-t 이렇게 잡아줘도 가능은 할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두 번째 조건식 그냥 사용한 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 둘만 잘 계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두 개 연립을 해도 좋고요. 그럼 이것도 간단한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f0는 x에 0 집어넣을 거니까 0 집어넣으면 그냥 a가 되고, 여기 어차피 꼽히면 생기네. 자, 그럼 f2a는 자 2a 집어넣으면서 a 곱하기 2a 집어넣으면서 2a 마이너스 b에 넘어가면서 플러스 2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이 둘을 더해가지고 지금 몇 a가 된다라고 했냐면 2a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ab에 대한 방정식을 쭉 풀어나간다라는 생각인 거죠. 다행히 2a, 2a는 없어지게 될 거고, 그럼 ab 더하기 2a 마이너스 b가 a의 2a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a로 묶어내게 되면 2a에다가 플러스 b 마이너스 b 하면서 없어지면 얘도 0이 되는 거라서 여기가 어차피 a 0으로 금방 나온다 했죠. 자 그래서 a 0으로 정리지고 나면 f2가 8인 걸 이용해서 b 값도 금방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알아보겠어요? 자, 그래서 시계 각성은 오케이 자유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 뭐 얘 알맹이는 그냥 이거 하나지 않을까? 절대값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조건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이렇게 됐죠. 자, 마무리합시다. 뒤로 넘어가서 12번은 패스하면 되고 13번 그 다음에 1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봅시다. 아니 이게 14번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감각적인 문제인데 그 저번 시간에 풀이하면서 21부에서 이거는 뭔가 변수가 있더라도 그 길이가 일정하니까 K 코사인을 일정하게 계산하는 문제라서 특정 각을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치? 자 그거랑 비슷하게 뭔가 수학적인 감각이 필요한 게 14번이고 일단 13번부터 보고 갑시다. 최고 차항 계수가 있는 3참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g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fx는 최고 차항 계수 1이고요.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 상태. 자 그때 gk 값이 자 이가 되도록 하는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 자 이게 물어보는 거고 자 두 가지 조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가조건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2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자 f 프라임의 gx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투에서 나한테 합성함수의 미분을 시킬 리가 없어. 그치? 그럼 이 식을 봤을 때는 어떤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f2 넘기면서 x-2 나누겠다는 생각이죠. 자, 그러면 f''의 gx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2분의 fx-f2로 정리가 되는 건데 문제는 나눌 때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x가 2가 아닐 때의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x가 2일 때는 분명히 어떤 f'의 g2라는 함수값이 이렇게 하나 자리 잡고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인 거야. 여기까지 가능하죠. 그럼 이제 이 gx의 의미는 뭔가 하고 봤더니 우변에 있는 이 식은 무슨 변화예요? 그렇죠. 얘는 평변이지. 얘는 무슨 변화예요? 순간 변형이지. 평변과 순변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대. 무슨 값 정리? 평균값 정리. 그치. 무슨 값 정리가 사이값 아니고 평균값인데 그죠? 평변과 순변이 같다는 게 평균값 정리였죠. 그걸 만족시키는 정역을 gx라고 두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인 거지. 내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기준의 정점은 x좌표가 2인 곳이고 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대충 찍어봅시다. 여기에 2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위에 어떤 x라는 좌표를 임의로 내가 잡았을 때 이 둘의 연결하는 이 평변이랑 순변이랑 똑같은 지점이 이렇게 두 군데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다. 그치? 그때 여기 있는 이 정역들이 gx의 후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3차함수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길이가 똑같은 곳이 당연히 항상 두 개씩 생기니까 이 gx의 후보는 1번이거나 2번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기출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1번의 gx랑 2번의 gx 중에서 자 누구를 선정할 건 같대? 자 여기 보면 gx가 연속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이것 또는 이거니까 사실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없어. 그럼 gx가 무슨 연속이 될까? 부연속이 되겠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x가 이렇게 위치가 변했어. 그래. 그럼 이제 이 부분이 gx가 되거나 이 부분이 gx가 되는데 자 주황색에서는 자 이 부분을 gx로 선택했다가 파란색에서는 여기 두 번째 gx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의 x 값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쪽으로 뿅 점프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지금 gx가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gx라는 그래프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불연속인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어. 좀 미세하게 변하는 부분을 본다 치면 내가 x 값을 살짝 줄였는데
그럼 살짝 줄이게 되면 얘랑 어쨌든 접선 교위가 얘보다 조금 완만한 또 바로 왼쪽의 위치에 바로 오른쪽의 위치에 이런 데 GX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다. 그치? 근데 주황색에서는 앞에 거 선택하고 파란색에서는 갑자기 뒤에 거 선택하면 점프하게 되는 거니까 불연속인 GX가 된다고요. 이해했어? 그럼 여기 GX가 연속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꾸준히 앞쪽에서만 GX가 생기거나 꾸준히 뒤쪽에서만 GX가 생기겠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어쨌든 그 GX의 위치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의 그러니까 1번의 GX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2번의 GX만 선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든다는 거. 여기까지 연속 조건의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 자, 그러고 보니 나의 이제 무슨 조건이 나왔냐면 GX의 최대값이 3이에요. 사실 이 상황 때문에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내가 여기쯤에 지금 이로 잡았거든. gx의 최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x의 위치가 임의로 생긴다 그러면 자, 오른쪽에 2번의 gx를 선택한다 치면 여기에 gx가 이제 생기고 그럼 x가 좀 더 커지면 접선의 교육이 더 가팔라지니까 자, 접선 교육이 더 가팔라지면 gx의 위치도 점점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치? 그래서 x가 계속해서 한없이 커지면 자, gx도 이제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얘를 한없이 끝까지 무한대로 거의 보내볼까? 무한대로 보내면 접선 교육이 계속 커지니까 gx도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그 말은 x가 무한대로 가면 평면도 무한대로 갈 거니까 gx가 어디로 발산한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 접선의 교기가 계속 가파질 수 있으니까, 가팔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gx의 최대가 존재할 거야,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번에 gx는 탈락 안 된다? 안 된다. 이번 탈락인 거고. 그래서 몇 번의 위치밖에 못 된다는 거? 1번의 위치밖에 못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느낌이 좀 와. 네가 아무리 가팔라지더라도 자, gx가 그러면 여기에 이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그려나가다가 여기 gx가 생기는 거구나. 근데 얘는 더 가팔라지면 오히려 gx가 커지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거든. 보이니? 다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접선의 길이가 가팔라지니까 그럼 가팔라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gx, 여기 있는 gx, 여기는 x좌표인 gx는 커지고 있는 상태, 작아지고 있는 상태? 작아지고 있는 상태지. 길이가 가팔라질수록 오히려 자, 나의 이 평면을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정적 gx 위치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오히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가 되고 그럼 얘는 최소값은 없지만 최대는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언제 최대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제 기울여 완만하게 만들어봐야죠. 이렇게 그어지다가 얘가 가질 수 있는 접선 기울기가 가장 낮은 상태일 때 여기에 접선을 넣었을 때 그죠? 잠깐만 근데 여기에 접선을 넣으면 얘랑 똑같은 접선을 갖는 위치는 뭐 변곡에서 대해서 대칭성인데 여기 어디에 위치에 존재할 수 있겠다. 그치? 이걸 좀 세세하게 봤어야 되네. 그럼 조금 크게 그려놓고 봐봅시다. 러프하게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변곡 접선은 확실하게 준다. 러프하게 만들겠구나. 굉장히 착하게 그려놓고 여기가 x좌표가 있는 곳이 없다 치면 자, 이 지점에서 지금 변곡 접선 그릴 수 있는 접선은 적당히 그립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럼 변곡이라 치고 여기가 x좌표가 매우 근접한 그때 매우 근접한 위치에 E라는 지점이 주어진다 치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어쨌든 간에 내가 평면을 만들면서 걔랑 똑같은 접선의 교육을 갖는 정역 gx를 찾고 있는 상태
얘가 그럼 쭉쭉쭉쭉 돌고 돌아가는 상태에다가 자 여기서 보자. 이 지점에서의 접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랑 똑같은 평균변을 아니 저기 뭐야 얘랑 똑같은 순간변을 갖는 곳은 여기 두 번째 GX밖에 안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일단은 다행인 지점은 뭐냐면 이렇게 접선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요 정역이 지금 GX의 값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럼 이때는 GX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후에 얘가 이제 점이 하나 좀 더 옮겨가면서 X 값이 좀 더 오른쪽 옮겨가면서 자 이쯤에 왔을 때 이렇게 그려지면 그럼 GX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가 점점 이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삼창장 접할 때가 가장 접선 길이가 최소가 되는 위치가 될 거고 자 이러할 때 그럼 만족스러운 GX의 위치는 마찬가지로 여기 접하는 지점이랑 아니면 여기 안쪽에 위로 볼록한 부분에서 이렇게 접선 길이가 똑같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접선 길이가 완만해지니까 얘가 뒤로 슬금슬금 GX가 물러나는 상태가 되겠죠. 이해하겠어요? 그럼 여기 접선 그어졌을 때가 현재 GX가 가질 수 있는 무슨 값이 된다는 얘기냐면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최대값 3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컷? 그럼 2가 이런 데 있으니까 좀 보기가 불편하네.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X좌표가 2걸 기준으로 접선을 그었을 때 평면을 만족시키는 지점의 X좌표가 3이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2를 좀 보기 편하게 그냥 여기 바깥쪽에 나와봅시다. 이런 데에서 한참대 접선을 그리기가 가장 편하니까 그죠? 이렇게 잘 펼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GX 1번이거나 여기가 GX 2번이 된다는 생각이었어. 다시 2번의 GX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무엇의 모습? GX의 최대가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것에 모습이 생긴 거니까. 그럼 여기가 GX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쭉쭉쭉 가다가 이제 접선 길이가 점점 완만해지다가 자 저기는 GX가 최대되는 순간은 이렇게 접선 그어졌을 때 얘랑 자 평변이랑 순변이 같아지는 이 지점이 GX의 최대가 된다는 위치인 거야. 이제 좀 더 편하게 눈에 보인다, 그치? 그거보다 더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더 완만한 평면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가 3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는 얘기냐면, 이제 해야지. 접선 생겼고, 뚫는 지점이랑 평균 변화를 만족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랑 변곡에 대해서 얘는 분명히 3등분되는 비율 관계가 있겠다, 그치? 그럼 이 한 조각의 간격이 1인 거니까 여기 변곡의 X좌표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4가 되는 거고 여기 다시 접하는 지점의 X좌표는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비율관계 쓰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함수식 fx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물어보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 gk가 2가 되도록 하는 걸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gk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GK가 2라는 표현은 그럼 여기에 내가 정역에 K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지금 얼마 된다는 생각이냐면 2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맞지? 그럼 이제 저거 해석을 보자. 문항 해석을 여기까지 해서 다음 내용을 여기까지 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도 더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자, GK의 2를 만족하는 K의 합을 찾는 거. 그럼 X자리에 K를 집어넣을 거니까 K가 만약에 2가 아닌 상태라면 저 위쪽에 있는 관계 조건에 의해서 F'의 GK가 K-2분의 FK-F2가 돼요. 여기까지 보이니? 그때 이 GK가 얼마가 된 거냐면 2가 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F'이야 2에서의 접선 비교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평면을 만드는 정역의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2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슝 하고 그렸을 때 그지? 그냥 똑같은 평균 변화를 만드는
K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럼 현재 여기 X좌표가 기준이 2,F인 게 잡혀 있으니까 K, FK가 이런 데 잡히면 당연히 되는 안 됩니까? 안 되겠죠. 평면이랑 지금 순변이 다른 상태니까. 그럼 결국에 K가 구하라면 얘를 이렇게 쭉 뻗어 나가게 했을 때 이 3차원에서 다시 만나는 지점의 X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나의 K 값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네. 자, X좌표가 있는 곳에서 그은 접선과 fx가 다시 만나는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고 자, 그걸 이 그림에서 그리면 관찰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시 그림을 바꿉시다. 어쨌건 간에 내가 X좌표가 이 곳에서 접선을 뿅 하고 그었을 때 이 3차함수에서 다시 만나는 이 지점의 X좌표 내가 K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비율관계에서 비율관계로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서 여기가 2인 상태고 아까 변곡을 찾은 게 얼마였냐면 4였습니다. 변곡이 4고 얘랑 평변 똑같이 만족시키는 지점이랑 다시 뚫는 지점이 상등분의 관계에 있을 거다. 그럼 지금 여기 2고 4니까 평변 만족시키는 곳은 얼마고? 당연히 6이고 K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첫 번째 K 값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8 찾고 나서 그럼 이제 답은 8이거나 다른 값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8 하나밖에 안 찾아졌다. 그죠? 여기 K 값이 얼마가 아닐 때? 이가 아닐 때를 얘기한 거니까. 그럼 이제 내가 낼 수 있을 만한 K 값이 뭐밖에 없지? 이밖에 없지 정의상. 근데 거기 답에 8보다 작은 값이나 그런 게 있어? 그냥 선지에 몇부터 시작해? 10부터 시작하잖아. 그치? 그럼 K는 당연히 이것도 추가될까 안 될까? 된다 이 말이야. 답은 1번밖에 안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니까 K가 1대로만 봅시다. 자, 이제 잘 보자. K가 1일 때는 얘를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문제에서 GX가 뭐라는 조건이 있었냐면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너의 극한값과 얘의 함수값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왜? 봐봐. 정역 GX가 무슨 속이잖아? 연속이잖아. 그렇지? 정역이 연속적인데 그 FF'도 2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대상이랑 연속인 대상 합성하면 당연히 무슨 속인 함수가 만들어지지? 연속인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F'이 이 GX도 뭘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면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K값이 2인 순간에서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을 우리가 당장 찾을 수 없다면 얘의 지금 극한을 얘의 극한이 서로 없다면 같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 자, 그럼 결론은 간단해지니까 알아봅시다.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리미트 그러면 x가 2로 갈 때 x를 가지 말고 그냥 k로 갑시다. k로 시작했으니까 k가 그럼 2로 가는 상태일 때 자 이렇게 얘는 k로 다 바꿉니다. k-2분의 fk-f2라는 것이 자 그대로 여기 되는 함수가 f'의 g2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보면 지금 얘는 k가 2로 갈 때 무슨 개수가 되는 거고 미분 개수가 되는 거고 얘가 그러면 f'의 k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지금 서로 같은 값 가져야 되는데 f'k랑 f'g2가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지성으로 k랑 g2랑 무조건 같다라고 해서는 될까 안 될까? 그렇지. f'이 미쳐. 그럼 여기서 2랑 g2가 무조건 같다고 해서는 될까 안 될까? f' 현재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2차 함수에서 어떤 둘의 대상의 함수값이 같대. 여기서 A랑 B가 같다는 것도 당연히 되겠지, 첫 번째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축도 생각할 때? 대칭? 축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A 플러스 B가 몇엔 되는 것도 2m 되는 것도 원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얘도 지금 얘는 지웁시다 이제. 연속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그럼 지금 마찬가지인데 F'이 어쨌든 바탕이 2차 함수예요. 얘 대칭축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든다 그치? 근데 얘 대칭축은 변곡의 X좌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대상이죠.
그럼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x는 어디에 있을 거고 당연히 4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1절. 그럼 이때 f'의 수랑 자 f'의 g2랑 똑같은 거니까 첫 번째 생각은 2랑 g2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정역으로서. 자 두 번째 생각은 2랑 g2의 합이 자 여기 있는 대칭축의 2배가 되는 8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쭉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어디 갔니? 얘가 지금 K가 2일 때를 보는 거니까 K가 2일 때 G2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니까 지금 우리가 K가 2일 때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G2가 2인 것은 지금 K가 2인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내용이 맞다, 그치? 2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G2가 2를 만족시키는 K 값 중에 둘 다 존재하잖아. 아래쪽 거는 보면 G2가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관계에서는 GK는 2를 만족시키는 K가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다, 그치? GK의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실은 K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통해서 우리가 GK는 이라는 방정식의 실근 중에 K 값에 있다 포함이 들어가는구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K가 2인 것도 더해지면서 자 14를8에서 내가 2 더하기 8에서 7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까지 배웠어요. 자 다른 건 괜찮은데 자 요거 평면을 주면 같은 위치의 정역 gx를 지금 저기 뭐야 그치 그 gx를 함수로 정의를 하고 그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랑 뭐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는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잘 알아가야 돼. 자, 필요한 거 짧게 체크하고 14번으로 갑시다. 그게 무슨 객관식 표현이야? 몇 시간 걸리는겨? 서술까지 하면 날 새겠네.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자, 14번입니다. 문제는 나쁘지 않아. 문제는 나쁘지 않은데 그냥 좀 너무 감각적이라는 거지. 딱 감이 좋아야 돼. 그 감을 어떻게 찾는지 같이 얘기 좀 해볼 건데 14번에 보면 예각삼각형 ABC랑 자, 내부의 점 P 그려놓고 아래쪽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에 대해서 자 우리한테 BC분의 AB의 길이 B를 구하라. 자 이거같이 얼마인지 물어봤어. 자 조건을 쭉 보니까 삼각형 내부에 P라는 점이 잡히긴 하는데 이 A와 P와 C를 연결하는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R1이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B와 P와 C의 이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의 반지름은 R2다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인 거고 자 그때 나한테 R1과 R2의 비가 자 그냥 뒤에 있는 상수 먼저 쓸게 루트 3대 1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자 BP 대 AB가 마찬가지로 루트 3대 1이다 이렇게 외접원이 두 개가 나왔는데 루트 3대 1이라는 외접원의 길이 B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해보자. 그럼 나는 이 외접원이랑 이 외접원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B를 준 이유는 이 두 개의 외접원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뭔가 성분을 사인 법칙을 썼을 때 그 비율을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러면 삼각형 APC의 외접원이랑 삼각형 BPC의 외접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성분은 당연히 누구일 수밖에 없고 PC. 그렇지, PC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PC 길이가 서로 같음을 이용해서 이 R과 R2에 대한 비율의 얘기를 해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아보겠어?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죠. PC 길이를 분명히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BP 길이랑 AP 길이가 또다시 루트 3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AP 길이랑 BP 길이를 쭉 보니까 루트 3대 1이다. 이 BP 길이가 그럼 루트 3
그냥 K라고 두는 걸로 하고 이 AP 길이를 우리가 그냥 K라고 둘 수 있다는 생각까지 1절.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주권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각의 크기가 나와있네. 각 PAC는 30도라고 되어 있고 각 APB는 150도라고 되어 있어. 여기 PAC 요가의 크기가 30도인 건 알겠어. 자, 각 APB가 또다시 여기가 150도라고 주어져 있어. 아니 얘를 줄 거야. 얘를 주던가. 그지? 뜬금없이 얘를 줬네. 여기 150도는 왜 주어졌을까? 우리가 구하는 게 누구 길이도 있는데 AB 길이도 있는데 두 변의 길이 비율이랑 B인각을 줬으니 여기 있는 A에서 B까지의 길이를 K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1절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AB 길이가 K로 표현된다는 생각은 잡아놓고 다음 요걸 봅시다. 얘는 K로 표현이 되는 길이인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B에서 C까지를 이 길이를 K로 표현을 하는 게 그럼 이 문제의 목적이야. BC분의 AB의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K로 표현하지? 라는 생각인 거지. 자,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이제 얘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가져가 봅시다. 그럼 이 30도도 일단 써야 돼. 그치? 근데 아까 여기 외접원이 등장한다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쓸 거라는 생각인 거고 근데 이 30도의 대변에 하필 PC 길이가 되네. 그럼 이 30도랑 분명히 PC 길이 사이에 사인 법칙을 좀 쓰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적어봅시다. 자, 삼각형 지금 APC에서 그럼 PC의 길이는 자 2R1에 사인 30도라고 둘 수가 있을 거고 분명히 공유하는 길이는 자 그대로 외접원을 반지른 길이가 R2인데에서도 분명히 쓰이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제 이 대변 길이에 대한 사인 법칙을 다시 써보면 자 삼각형 지금 BPC에서는 PC의 길이가 2R2의 사인에 자 적임하는 각을 그냥 우리가 하나 그러면 알파라고 잡는 걸로 합시다. 알파라고 둘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R1과 R2의 비율이 정해졌으니까 얘들이 약분이 일어나면서 삼각함수의 비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사인 알파 값이 정해질 거니까 계산하러 갑시다. R1이랑 R2가 루트 3대 1이니까 여기는 R1은 루트 3R2라고 적어볼 수가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 2랑 2 약분 R2랑 R2 약분 그럼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 사인 알파가 되면서 알파라는 값이 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가 60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나요. 루트 3K고 60도니까 요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뭔가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써서 요 길이 찾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나는 그럼 이제 여기가 PC 길이에 집중해서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거든. 절대 안 나와.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BC 길이를 K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L을 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감각을 좀 가져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봐봐. 여기가 30도야. 30도라는 것은 각도라는 것은 선이 뻗어나가는 방향성을 결정짓는 내용이다. 그치? 그럼 AC라는 성분 기준으로 이 선이 지금 이렇게 30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네가 몇 도 더? 150도 기울어져 있고 다시 이 선이랑 몇십 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60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쭉 뻗어나가. 모든 각이 결정된 상태로 성분이 뻗어나가. 그러다가 다시 이 성분이랑 뭐 하고 있잖아? 만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뭐 될 수밖에 없냐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지.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얘를 알면 참 좋긴 하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무슨 사각형이라고 하냐면 오사각형이라고. 이렇게 생긴 사각형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우던 그대로 무슨 사각형이냐면 볼록사각형이라고 해요. 볼록사각형의 내각총합은 몇 도가 되죠? 360도다. 그치? 오목사각형도 내각총합이 360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50도란 말은 여기 몇 도라는 뜻이야? 210도. 그럼 이렇게 세 내각이 정해졌으니까 남은 각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얘가 쌤이 감각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할 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쪼개진 각에 대해서 그럼 우리 오목삼각형으로 보는 걸로 할까? 굳이 그림이랑 열심히 안 그려도 되니까. 그럼 이렇게 본다 치면 여기 30도고 여기가 지금 210도고 여기가 60도니까 이렇게 90도랑 210도가 해야 되는 300도가 되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된다는 거? 60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네가 60도인데 이걸 어쩌자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야. 자, 문제는 여기를 K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쌤은 얘를 60도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그냥 그려. 그러니까 그 감각을 좀 키우자. 오목사각형 그래 내각선압이 360도인 건 알겠고 볼쌤이 얘가 뻗어나가는 방향성에 맞게 그림을 좀 다시 작도를 할 거거든. A랑 C라는 성분을 기준으로 A를 지난 이 직선이 자 AC가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현재 AP는 이렇게 30도만큼 각이 회전된 상태로 뻗어나오고 있으면서 야, 여기 P가 정해져서 여기는 K로 정해졌다 이 얘기인 거야. 자 여기서 그럼 150도만큼 다시 회전되면서 성분이 뻗어나가야 되는데 150도를 작도하기가 힘드니까 특수각을 좀 이용하는 걸로 하자. 그럼 이렇게 평행선 그리면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얘랑 수직하게 되면 90도가 될 거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120도인데 아 여기서 30도 더 뻗어나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뻗어나가면 이 위치에 이제 B가 잡힌데 그 B의 위치는 루트 3K만큼 가는 위치에 정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해했어? 얘를 그럼 또다시 B에서 몇십 도로 회전된 각으로 60도 회전된 방향으로 뻗어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그럼 여기서 60도 뻗어나갈 때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또 요선이랑 평행선을 하나 보조선으로 생각을 한다 치면 자, 요 각은 당연히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좌표평면을 생각하고 여기가 몇 도일 수밖에? 60도일 수밖에. 그럼 여기도 몇 도일 수밖에? 60도일 수밖에. 그래서 네가 이렇게 쭉 만나서 아, 이 지점에 지금 C라는 위치가 결정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요 각은 당연히 억각 관계에 있으니까 몇 도일 수밖에? 60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A와 B를 연결하는 길이를 자, 요 안에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정리를 보면 어쨌든 루트 7K가 나오는 거 그냥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B에서 C까지 길이만 K로 표현하면 되는데 자, 다시 보자. 내 목적은 BC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너네한테 어떤 걸 요구했냐면 특수각은 훼손시키지 않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라는 거였어. 그럼 여기 60도도 특수각이고 여기 60도도 특수각이다. 그치? 그럼 내가 여기 P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지금 B쪽의 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쭉 내리면 BC 쪽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90도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몇 도 될 거고? 30도. 근데 여기가 총 몇 도였지? 150도.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도니까? 180도니까 사실 얘가 평각이 되면서 얘는 이 선이 일직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야. 그럼 끝났는 거야. 여기 길이 나와 있으니까 루트 3K고요. 1대2의 루트 3에서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K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요 길이는 그대로 또다시 여기 60도짜리 있으니까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1대2의 루트 3 쓰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1대2의 루트 3 하면 자 여기 루트 3 더하면 얘가 2분의 3K가 되고 자 여기는 그대로 K가 없으니까 2분의 5K에 대해서 얘가 루트 3으로 나누어져서 얘는 루트 3분의 5K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K로 표현되는 길이 비율이고 그래서 BC와 AB의 길이 비율을 분명히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그래서 어떨 때 어떤 도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알겠죠? 그게 감각입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15번으로 갑시다. 뭐야 이거. 재미나게 생겼죠? 자, 15번. 분명히 뭔가 익숙한 조목들이긴 한데 너무 많은 것들을 합쳐놔서 하나도 안 익숙한 문제가 됐고 15번을 봅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4인 3차함수 fx랑 실수 t fx는 그러니까 4x 3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함수고 gx가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값의 인테그랄
t에서 x까지 fs ds.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얘기다. 그쵸? 자, 전체적인 내용부터 일단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의 gx가 x내에서 미분 불가한 점의 개수를 ht라고 한다. 자, 그럴 때, 자, ht가 t는 b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 실수값을 작은 거부터 b로부터 b에까지 나열을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 조건은 k에서 다시 x까지 fs ds에 x값이 그래 b2에서 b의 n-2까지 변화할 때 그 평변이 16이래요. 마이너스 16이래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bn-2에서 그래 b2를 뺐을 때 그 값이 만약에 4라면 나한테 인테그랄의 b2에서 b3까지의 fx dx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을 봤을 때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함수의 식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쵸? 물어보는 것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값이고 주어진 조건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평변을 얘기하고 있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절대값을 취해서 gx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보자마자 얘를 hx로 둬야겠다는 생각은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이 hx에서 가질 수 있는 해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인테그랄 t에서 x까지예요. fs ds를 어쨌든 hx로 두면 첫 번째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네. 최고 차항 계수가 4인 3차함수였으니까 얘는 적분하면 이 hx가 4차함수가 될 거고 얘는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일 거다. 근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기본적으로 하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윗끝 아래끝 똑같도록 할 때 ht가 0이 된다는 사실 하나랑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면서 h'x가 fx가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fx라는 3차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4차함수 그래프는 x좌표가 t인 곳에서 x축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하면 fx의 그래프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케이스를 지금 분리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탐방하라는 얘기인 건데 만약에 나의 fx라는 이 3차함수가 축과의 교점이 좀 특별한 것부터 얘기해보자. 접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치면 얘가 fx면 이게 지금 hx 그래프, h'x의 그래프인 거잖아. 그죠? 그럼 나의 hx 그래프는 이 지점에서 자, 감소하다가 접선비율이 0 됐다가 뚫쩍했다가 다시 여기서 극소화 가지는 이런 형태의 hx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ht의 역할은 뭐였냐면 자, 흔히 우리가 했듯이 여기 x좌표가 t인 곳에서 x축이 생긴다 이런 말이 없던 거야. 그치? 이 그래프를 t값에 의해서 x축이 결정된다면 그걸 접어서 뭐 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올려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걸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ht로 정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게 t가 있으면 얘를 접어 올리게 되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군데가 될 거니까? 두 군데가 될 거니까 자, 여기서 지금 ht가 있는데 또 ht죠. HT가 있어. 왜 얘기야? 나만 이제 알았어? 넌 알고 있었어? 바꿀 수가 없네. 이런 G도 쓰네. 나쁜 다 쓰고 있네. 쉐키 욕심내고 PX로 두겠습니다. PT, B'X 스트레스 PX 그치 뭘 스트레스 받아 다시 하면 돼 이렇게 PX 그래프에서 이제 절대값 그래프 그리고 HT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 T가 생기면 그럼 절대값 PX 그래프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작성되겠죠. 그럼 T의 위치에 따라서 HT의 값이 계속 변할 거야. 그럼 여기도 그어지면 몇 개가 되는 거고 2개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 필적하는 위치하면 갑자기 몇 개로 변하고 1개로 변하고 그럼 다시 더 내려가면 T값이 여기서 또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개 됐다가 2개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흔히 하듯이 생각하는 거는 불연속점은 여기랑 여기에서 몇 개밖에 안 생기겠네 2개밖에 안 생기겠네라고 착각하게 돼. 그치? 잘 봐야 돼. 지금 현재 정역 T는
y는 t라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쵸? 여기에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정역 t 밑에다가 ht를 작성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t가 있을 때 x 이렇게 생기니까 얘는 2인 거고 여기서 또 둘둘둘 하다가 문제는 여기서 변화가 홍하고 생기는 거지. 여기 t 값에서 미분 가는 개수가 다시 1개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 t로 오면 미분 불가가 2개 되는 거고 그럼 t 옮겨가다가 이 지점에서 미분 불가는 점이 또 몇 개가 될 거니까 0개가 될 거고 그럼 다시 여기 가면 또 이렇게 주식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또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2 가다가 여기에 똑같은 함수가 생기는데 여기서 다시 뭐 될 거고? 1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쭉 몇 개가 될 거야. 이제 일어날 거다. 그럼 불연속 지점이 몇 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일단은 관계가 쭉 될 거고 여기도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불연속점 불 1이 생길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불연속점 불 2가 생기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불 몇 번째가 생기는 겁니까? 세 번째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HT의 불연속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래프는 되겠나 라는 생각인 거야. B2에서 Bn-2까지의 변화가 평면이 마이너스 16이래. 그럼 이렇게 불연속점 3개 잡히면 여기가 순서대로 B1, 여기가 B2, 여기가 B3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 N값이 얼마인 거잖아? 3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N이, N-1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B2와 B1, 이것도 많이 되긴 되네. 이게 말이 되노? 이씨, 이게 되네. 아, 그럼 이것도 계산해야 돼? 어떻게 해줘? 다른 조건, 제발. N이 얼마 이상이다? 없어? 근데 3 이상이잖아. P3부터 되고. 이씨. 하러 갑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아니, 뭐야. 얻어 걸렸네? 근접하는 거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잘 보자, 어쨌든. 그럼 여기가 지금 B1이 된다는 건 알겠어? 여기가 B2인 것도 알겠고, 그러고 나서 그럼 여기가 B3인 것도 알게 됐어요. 여기에 지금 쌤이 나 조건을 적용을 시켜볼게. 나 조건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평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인테그랄 여기 K에서부터 X까지 fs ds라는 거는 우리가 방금 이 정적분 정의된 함수 px로 뒀잖아. 그치? 근데 이 px로 둔 함수 그러면 이거거든 사실. 아, 얘는 라지 fx에서 라지 ft를 뺀 값이 되는 거였고 그걸 px로 정의하는 건데 나는 이 정의된 함수는 그럼 라지 fx에서 뭘 빼게 되는 거지? 라지 f k를 빼게 되는 거니까 바로 px로 둘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다는 생각은 들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자, 얘는 그러니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면 어쨌든 px라는 함수가 바탕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출발점이 k네? t가 아니라 그럼 t에서부터 k까지의 정적분을 빼면 되는 거니까 얘를 표현을 k에서 x까지가 아니라 얘가 t에서 x까지 fs ds로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서 빼면 되지. 그냥 t에서 k까지의 fs ds 이해하나요? 그럼 얘는 px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값이니까? k가 들어간 값이니까 얘는 px-pk라는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얘의 무슨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평균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럼 px-pk가 표현을 바꿀게요. 자, px-pk가 자, 지금 정의역이 B2에서 B1까지 변할 때 n이 3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변할 때 평변은 마이너스 16이라고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여기에는 3 찍어 B1에서 B2를 뺀 게 얼마가 돼야 되는데 4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걸 분명히 크기수로 나타내는데 B1에서 B2를 뺀 게 4가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무슨 얘기를 안 하는 얘기지. 달라. 그 맞는 걸 다시 찾아야 돼. 그래프를 겁나 열심히 그려가면서 해서 응? 저 PT도 더 해줘야 되나요? PT도 더 해줘? 어디에? 저 PX-PK 여기 PX 마이너스 PK?
사라져. 뭐가 사라졌고?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버리고. 낮에 F가 아니라 지금 P로 정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PX인 건 알겠어? 그럼 얘가 지금 T에서 K까지 FS, DS를 이 구간에서 빼면 되는 거야. 그림을 좀 보여줄까? T에서부터 X까지의 정적분이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K에서 X까지의 이 정적분이야. 그런데 T에서 X까지의 전체 정적분이 여기 무슨 X로 표현된 거고 PX로 정적이 있는 거고 그럼 나는 이 조각이 필요가 없으니까 빼려고 하는 거 T에서 K까지. 그럼 얘는 X자리에 K가 들어간 함수값이니까 얘는 PK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PX에서 PK를 뺀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구간을 그냥 맞춘다는 느낌인 거지. 여기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그래프는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특별한 그래프는 뭘까? 대칭성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대칭성 있는 그래프로 또 접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하고 나니까 fx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 3차함수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차함수가 중요하다? 4차함수 px의 개념이 중요한 거야. 모두 4차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fx는 들러리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 있는 4차함수가 대칭성 있게 그려진다 치면 이제 t값에 따라서 ht를 또 다시 찾아보자. 자, 경기 이렇게 쭉 잡아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 t값이 생기면 ht는 이때는 도점계수가 해준 거야. 이건 불가항점이 몇 개? 2개. 그럼 둘둘둘둘 가다가 또 뭐야? 여기도 계속 몇 개야? 2개야, 그치? 여기는 그래서 연속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바로 내려가면 몇 개로 바뀌니까? 4개로 변하니까, 그치? 그럼 4,4,4 가다가 여기서 불연속 한번 생겼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바로 체크를 해야지. 첫 번째 B1이다라는 거. 그럼 4,4,4 가다가 여기서 또 불연속점 생기겠죠? 미분가항점 개수 달라지니까 여기는 B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럼 또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일부 불가능점 개수 달라지니까 여기가 B3고 여기가 그러면 B4고 여기가 B8이다. 이렇게 해석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지. 된 거야. 그럼 이때 N이 오인 상황인 거네. N이 오인 상황인 거니까 우리는 B2에서 어디까지 변하냐면 B3까지 변해요. 해서 우리 집어넣어요. 그럼 B2에서 B3까지 변할 때 자,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얘도 그럼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자. 여기에 n에다가 우리 뿅 하고 집어넣으면 b3 b2가 4가 되니까 이 사이에 폭이 4인 거. 일단 기분이 좀 좋아, 그치? 그리고 나서 문제는 얘 평균 변화를 이제 보는 건데 봅시다. 지금 px-pk라는 이 4차함수에 대해서 어쨌든 pk만큼 빠진 특정 상수항이 빠진 대상의 평균이 지금 B2에서 B3까지 변하는 거가 마이너스 16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 PK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어차피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적을 거지 않아? 어쨌든 분모에는 B2에서 B3까지 변했으니까 분모의 정의역의 변화는 B3-B2가 될 거고 그럼 함수값의 변화는 여기에 P에 B3-PK에다가 빼겠죠? P에 B2-PK를 여기까지 가능합니까? 그럼 PK는 어차피 사라질 대상이니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생각이야. 항상 의미 없고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거. 그래서 함수값을 차례 제시해야 되니까 그 말입니다. 그럼 분모의 이 값이 지금 현재 얼마가 되냐면 4가 될 거니까 4 넘어가면서 못해지면 얘는 결국 P의 B3에서 P의 B2를 뺀 값이 그 함수값의 차가 4 넘어가면 마이너스 63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안 돼? 안 돼. 이것도 탈락이야. 오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을까? 일반적인 그래프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이 좀 익숙해졌으니까 자, 다른 건 내비둔다 치고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자, 요렇게 생긴 4차함수 그래프에서 B1부터 Bn까지 위치 다 잡아보세요. 지금. 그래프를 너무 촘촘하게 그리면 있잖아, 얘들아. 그 B1, B2, B3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러프하게 그려. 넉넉하게 그리는 게 편할 거야, 아마.
난 욕도 안 먹어요. 아 욕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지. 내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해. 그죠? 자, 다 찾았죠? 확인해 봅시다. 경계선을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거고, 여기가 B1, 다시 여기 흡수되는 곳 B2, 여기서 B3, 여기서 B4, 자 여기서 B5, 여기서 B6, 여기서 B7 되면서 N은 7로 정해진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평면을 따질 때 분명히 자 B3와 B2의 차가 양수였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보자 이제. 근데 여기서 B3랑 따지는 게 아니죠. 이제 N이 7이 들어간 거니까. 얘는 그럼 두 번째 B2의 제 함수값이랑 자 그럼 N이 7일 때는 그 두 칸 뺀 거니까 여기 B5에서 함수값의 차이를 따질 건데 이번에는 B5에서 B2를 뺀 게 N의 함수값이 만들어진 게 맞다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가 맞는 거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합시다. 평변의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그럼 PS라는 요 그래프에서 PB5에서 PB2의 함수값의 차가 마이너스 64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요 폭의 차가 지금 64가 된다. 이렇게 1절. 그치? 자, 그러고 나서 그럼 물어보는 게 뭔지 보자. 물어보는 게 B2에서 B3까지의 지금 fx, dx를 구하래요. 그럼 얘도 지금 이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를 이용한다 치면 fx를 이용한다 치면 B2에서 B3까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생각해보자. t부터 x까지의 fx에 대한 함수의 정적분 결과가 px로 된 거니까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이 fx를 B2에서부터 B3까지 접근하고 싶어. 쟤를 P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난 T에서 X까지의 면적을 PX로 두는데 내가 찾고 싶은 게 이 FX에서 B2에서 B3까지야. 이렇게 이 면적은 그러면 T에서부터 B3까지의 면적에 나와. T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을? B2까지의 면적을 빼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치? 그럼 P에서부터 B3까지의 면적이 B3가 될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있는 T에서부터 B2까지의 면적이 PB2가 될 건 아니야. 그럼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도 P의 함수값인 거네. PB3에서 PB2를 뺀 값을 구하는 얘기예요. 물어보는 게 여기 B2와 B3 사이에 즉 극대와 이 극소 사이에 차이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까지 끝?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여기 있는 이 조건은 사실 평면의 분모기도 했지만 이 B2와 B5 사이에 폭을 얘기하는 거기도 했으니까 이 폭은 지금 현재 4가 된다라는 조건까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 4차 함수에 대해서 극대와 극소의 차를 함수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은. 근데 제일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얘들아 그 어떤 정이 없고 정해진 곳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야. 그치?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쌤이 그토록 너네한테 그 넓이 면적에 대한 공식들 증명이나 이런 것들 평행이동들 분명히 잘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건데 자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함수 그래프의 극대와 극소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극소와 이 극소의 차이가 63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이 함수값의 변화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라고 했냐면 나의 도함수에서의 면적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얘의 3차 함수는 지금 B2에서 절편 먼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B3에서 또다시 절편을 가지고 그 다음에 B5에서 훨씬 폭이 낮은 이렇게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PX의 도함수가 3차함수 FX가 된다 이런 생각을 뜬 거죠. 그럼 B2에서 지금 B5까지 가는 동안 요 면적을 S랑 T라고 둔다 치면
얘는 지금 S만큼 증가했다가 T만큼 감소한 거잖아. 그 감소의 폭의 차가 몇이 되는 거니까 64가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이 면적 T에서 이 면적 S를 뺀 값이 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6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64는 더 떨어진 거니까. 근데 나한테 묻는 폭은 이만큼이라니까. 그럼 이만큼은 면적 얼마만큼을 구하겠다는 얘기일까? S를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T-S가 64를 이용해서 S가 얼마인지 정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 거면 여기 정의역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주어지는 이 폭의 차가 얼마인 것밖에 없냐면 4인 것밖에 없어.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아, 얘는 그럼 B2로 잡고 얘는 B3로 잡고 얘는 그대로 B2 플러스 4로 잡고 나서 적분을 열심히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3차수식 fx의 모양이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넓이 공식 증명할 때 정형이 더러우면 함수식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무슨 공식 줬다? 평행 공식 줬다. 왜? 평행이동에도 면적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4차함수에 관심이 없어. 이 3차함수에 이 면적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기를 0으로 잡고 얘가 폭이 4였으니까 여기를 얼마로 잡는 거? 4로 잡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 임의의 경계가 얼마인지 모르면 그냥 하나의 함수 k로 잡으면 되는 건 아닐까? 그럼 xx의 함수식은 4x에 x-k 곱하기 x-4로 결정이 되고 이해했니? 그럼 여기에서 인테그랄 얘를 0에서부터 4까지 그대로 정적분한 결과치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64가 돼야 되겠지. 정적분이니까 s-t가 될 거라서 t-s가 64인 건가? 이해했니? 그럼 여기서 변수 누가 결정이 돼요? k가 결정이 되겠지. 그럼 k를 결정하고 나서 내가 찾는 면적은 s니까 얘를 다시 0에서 k까지의 4x의 x-k x-4에 대한 정적분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처음 보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다 보니까 문제 해석이 난해해진 거야. 근데 차근차근 뜯어보면 다 할만하거든.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분해하면 쉬운 사점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EBS의 의도는 내가 다 집어넣어 줄 테니까 너네 이거 빡 공부해가지고 4점짜리 쉬운 답을 열심히 맞춰.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잘 정리를 하시고 자, 이 평행이동하는 계산은 최근에 계속 나왔어요. 유행하는 지금 계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객관 시간은 고생하고 10분 쉬었다. 서소형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끝!